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선입니다. 요즘은 참 이단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초신자이거나 믿지 않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점을 악용해서 이단 교회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모실 분이 바로 그런 이야기 해주실 분인데요. 탈북부터 한국 정착 과정을 담은 에세이 엄마의 이별 방정식을 쓴 탈북 작가 허오키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처음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또 이단 교회를 만나게 되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는 돈을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갔고 특히 애들이 있었으니까 큰애가 엄마 그 교회 이단이야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2단이고 3단이고 돈 주면 좋은 거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20만 원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믿으러 가는 게 아니고 알바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냥 출석하면은 이제 집에 갈 때 봉투에다가 20만 원씩 넣어서 줍니까?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석을 해야 되고 그게 한 달에 4번인 때도 있고 5번인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 안 갔다 그러면 하루만큼 안 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교리 배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땐 제가 애가 작았어요. 애를 끌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설교는 듣는 동안 아이를 보면서 중요한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돈 준다. 아니 그런데 이제 북한에 계실 때는 이제 기독교라는 게 있다라는 건 물론 아셨겠지만 제대로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이단인지 아셨을까요? 딱 느낌이 오시던가요? 안 왔죠. 기독교는 좀 양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도 있고 또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좀 가보자 이런 그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돈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가서 처음엔 정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지 그냥 보니까 애한테서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도대체 뭐가 이단이냐 이런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호기심이 들었는데 그 교회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엄청 컸으니까 하루에 한 10만 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이 많은 10만 명이 그럼 머리에 다 뭔가 잘못됐나? 이단 교회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고 오지 않을 거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저 혼자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작은 공화국인 거예요. 작은 북한인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시는 분은 정말 김일성 같고 그 밑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거 진짜 어디 피바다가 흑단. 그다음 우리 구역장이 그때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신 박인숙이라는 분이셨는데 탈북하신. 네, 탈북했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다시 돌아간 박인숙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 진짜 인품이 엄청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전에 출석 붉고 오후에 또 앉아 있어야 출석 끊는데 그분이 야, 나 조국당 회의 간다. 그러니까 따로 그게 뭐냐면 구역장 이런 분들이 따로 모여서 이렇게 또 누가 왔니 이런 거 하고 회의하잖아요. 북한에서 조국당이 제일 높잖아요. 당이. 근데 그 당이 말단 조직이 조국당이거든요. 나 조국당 회의 간다. 너희 잘 앉아 있어라 이러고 가. 그러니까 그냥 북한판 그대로 이거 우리가 진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깨달은 건 아니고 그래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돈 준다니까 그냥 갔는데 어느 날 다니다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단이라는지 알겠다. 아직 북한판 그대로였고 그다음 계속 뭐 영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서 육체 이탈해서 그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것도 봤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네,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해서 네, 지금 방금 네, 천국에 갔다 네, 왔대요. 네, 네. 4분 넘으면 안 되고 뭐 3분 뭐 59초까지 괜찮다. 4분 넘으면 못 돌아오나요 혹시? 허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지혜로우셨네요. 제가 예전에 무슨 영상 같은 데서 뭐 가서 미국 대통령을 잠깐 만나고 왔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저 말을 믿지 싶은. 예. 그리고 그 아마 경험하셨을 테지만 정말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굉장히 막 고학력에 막 고소득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비함진적인 생각들을 다 따라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이 한국도 처음이고 이런데 저분들은 여기에서 정말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그럼 저분들은 뭐 어디 나사가 어디 풀렸나? 그러다가 그 육체 이탈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뭐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자기 자리는 하느님은 좌편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말에서 네, 그래서 이게 이단이구나. 본인들이 우상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근데 뭐 돈을 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이단에서 벗어나오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네. 그때는 돈 받으러 갈 때는 제가 직업을 가지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일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서 못했어요. 네. 애가 어리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1년 있고 이러면서 제가 일을 시작한 다음 정말 눈코 뜰 사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제가 애가 셋이고 눈코 뜰 사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저 이제부터 힘들어서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방해됩니다, 삶에. 네, 그래서 그냥 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게 그냥 또 생각보다 쉽게 끊으셨네요. 계속 전화는 오고 예. 뭐 이렇게 찾아도 오겠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죠.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알바 삼아 다녔다고는 네.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종교라는 걸 처음 갖게 되신 건데 그게 이단이었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이제 교회 자체가 이제 쳐다보기도 싫고 뭐 그러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건 걱정이네요. 근데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이슬비에 어쩌는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제 삶이 이 아이들과 서로 이 생각이 맞지 않아가지고 엄청 지옥이었어요. 떨어져 있다 만나니까. 네, 네. 큰애는 제가 말을 했거든요. 엄마가 중국에 갔다가 늦어도 1년 안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작은 애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서 그때 11살이어서 그래서 말을 못하다 나니까 작은 애 그게 너무 심했어요. 얘가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그래서 정말 속이 타서 걔 손잡고 청소년 상담센터도 가고 저희 가슴 속에 제 생각엔 그전에는 나는 정말 좋은 엄마다. 이 세상엔 나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줬다. 네. 이런 세계를 줬다. 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온갖 고난을 헤치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네. 나도 팔았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나이 모든 1000만 가지 사연이 아이 눈물 앞에 한마디 말 앞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랬구나. 막 이런 가슴 아픔이. 그래서 아이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예. 이런 게 진짜 처음이 커다란 문제였는데 어느 날 애 보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자녀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들었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런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네. 교회 들을 말 있네. 좋네. 조금 그래서 교회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단이라는 건 나쁘지만 근데 교회가 이단만 있는 거 아니잖아. 예, 예. 그럼 정석적인 교회는 도대체 뭐 하냐 이런 호기심이 예, 예. 들었고 그래서 몇 년을 안 가다가 제가 그 2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지금 이 방문요양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누군가 의지할 데 없고 이러니까 교회에 가야겠다. 예. 그 교회에 가서 좀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 이번엔 좀 좋은 교회 찾아가야겠다. 네. 누구나 만인이 다 좋다고 하는 교회 가야겠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 주변에 그 명성교회가 있었어요. 아, 근데 예. 다들 명성교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찾아갔어요.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제가 10년을 다닌 것 같아요. 네. 10년 다녔는데 2014년 12월에 갔으니까 그 지금은 해림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 해림교회에 하남에? 예. 가게 된 건 어떤 집사님이 그 해림교회에서 북한 선교대학을 한다고 한번 와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진짜 제가 엄청난 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해림 비전 그 7단계라는 걸 이렇게 첫날에 나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1단계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이런 2단계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 7단계에서 우리가 그 연길에 선교 캠프를 만들어서 북한이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북한에 가서 선교 활동하자 이런 건데 너무 감동받았고 또 북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고 좀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솔직한 말 해도 되나요? 그럼요. 왜요? 내가 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속 뭐 봉사해라 뭘 내라 이럴 때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요. 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 계속 돈을 보냅니다. 근데 내가 이 이상 더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비전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는 왜 못 하겠냐? 이 통일이라는 이런 진짜 대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가장 귀한 거죠, 기도가. 그렇죠. 네. 그럼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셨을까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요. 명성교회 가서 이 목사님 설교 전에 30분 찬양하잖아.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 정말 마음의 평화가 와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에도 그때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두만강을 걸어서 건너셨다고요? 그걸 얼핏 들으면 약간 기적처럼 느껴지는데요. 꽁꽁 얼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12월 달도 안 얼고 그러니까 음력 그 설 그때가 돼야 얼어요. 그때 꽁꽁 얼어요. 엄청 추운가 보다 그때가. 엄청 추워요. 그 30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보통 한 20도 영하.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심하면 10도까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만한 물이 아니더라고요. 물살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옛날에 이조 때 그 북쪽은 유배지였잖아요. 진짜 알겠어요. 왜 유배지였는지. 그리고 왜 수도를 이쪽으로 다 네. 정했고. 네. 그 두만강이 한강보다 아주 작아요. 작아요. 예. 근데 그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어요. 그렇구나. 작은 데는 이자처럼 유속이 심하고 예. 넓은 데는 조금 유속이 느리죠. 아무튼 그 꽁꽁 언 그 강을 걸어서 탈북을 하신 거예요. 탈북 얘기 궁금하네요. 네. 그때 넘어오실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두만강을 따라 이렇게 저도 막 갔어요. 안내자는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 몇 년도였어요? 2008년입니다. 2006년. 2006년. 밤에 새벽에 아니에요. 낮에 네, 낮이었어요. 저는 낮에 갔어요. 안내자가 있고요. 네, 그럼 안내자가. 누가 막 가는 거 보고 뭐라고 안 하나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어스름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 한 4시 반경이었는데 그
쭉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굽이진 곳 있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그 처소가 있어서 물을 깃더라고요, 병사가. 근데 그 병사 이렇게 굽이져서 이쪽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이기소 가자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제 예.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처소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뛰자. 근데 다 얼었으니까 진짜 한 200m, 300m 예. 거기를 뛰어가는데 그 국경을 건너면 진짜 총을 쐈어요. 그렇죠. 발각되면 총을 예. 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막 달려가는데 이 다리가 내 다리가 네.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는 후들후들한 것도 못 느꼈어요. 내 다리가 아니게 막 진짜 막 나한테 달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닥이 얼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잘 뛰어지지도 않을 막 넘어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예. 몇 분이 그렇게 2명이었어요. 저 혼자의 길 안내자가 있었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막 언젠가 한번 거기를 좀 가보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무서워서 못 갔어요. 예. 아니 중국 우리가 살면서 긴박한 순간 뭐 겪잖아요. 기차 시간 늦어가지고 그거 늦을까봐 뛰어가는 것도 그렇게 숨이 차고. 야. 그러니까요. 두만강을 건너서 네.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는 데까지 3년이 걸리셨어요. 네. 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공안에 걸리면은 북한으로 북송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연길에서도 또 그런 순간이 있어서 더는 못 살고 심양에 또 친구를 찾아서 갔는데 심양에서도 또 못 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또 공안이 그렇게 막 찾으러 오는데 저는 사실 그게 공안인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 청소 막 하고 있는데 사법경찰 둘이 젊은 사람 남자들이 이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막 닦아놓은 이런 작은 휴게실 같은 데를 신발 신고 들어가서 제가 왜 거기 신발 신고 들어가냐고 말을 하려는데 그 심양 쪽은 저희 이쪽 그 함경도 쪽하고 말씨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서울 말씨하고 뭐 어디 부산 말씨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막 눈을 흘기고 말을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사법 경찰인 거 모르니까 그렇게 예, 막 예, 당당했는데 조금 있다가 2층에서 그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막 뛰어내려오다 그러니 나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참 나는 이제 언니가 잡혀간 줄 알았다. 이제 그 사람들이 경찰이다.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서 거기에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천에 가게 됐고 쓰니까 아니 집사님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거기가 여관도 있고 밑에 지하에는 노래방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런 건물이었어요. 예. 3층짜리 이런 건물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잡아가려고 온 거죠. 근데 저는 모르니까 당당할 수가 막 눈도 흘기면서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니까 북한 사람이면 빨리 경찰 보면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럼 오히려 잡혔을 텐데. 네,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말을 했어도 잡혀갔을 예, 가능성이 예, 크고 예. 아니면 딱 보고 이제 겁먹고 이렇게 대충 그 신분증 가져와 이러면 네. 잡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당당하고 모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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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긴박한 순간이 되게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국 농촌에 가서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어떤 경우라도 잡혀가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네.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지 어떤 집에 갈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할 그런 그 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잡혀가지 않는 게 최상의 목적이니까. 예. 그래서 지방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뭐 소개해 주는 이거 사람이 제가 책에 쓰긴 했지만 이 말을 또 해야 돼. 네. 아니 저는 아직도 지금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팔았는데 라는 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도 팔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때 생각해 봤을 때 이 대륙에 내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가 내 단 하나의 그 땅이었는데 예. 이 친구도 그 친구는 19살에 와가지고 그때 29살이 됐는데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에
가짜로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결혼해서 가게 됐어요. 어머. 그럼 나는 혼자 남게 혼자,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지금 금방 와서 오리 빵빵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는 이런 예.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언니 내가 지금 6월 달인가 언제 가야 되는데 그럼 언니는 어떻게 살겠냐. 그때가 4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중국 사람한테 팔아라. 시집 가겠다. 아. 근데 그 대신 나한테 3,000원을 달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든지 어느 촌에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네, 네. 그냥 어머나.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이 중국에서 살자면 중국 말과 글을 알아야겠다. 네. 그러면 안식처가 있어야 되는데 한 석 달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석 달만 살면 네. 그러니까 어떤 데 팔려가도 상관없다. 석 달만 살고 도망치겠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 그게 비난처지 시집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3,000원을 받고 심양에서 5시간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네. 심심상고 네. 상가 못 간 노총각 네. 시집을 간 거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3개월 정도 이렇게 네. 예상을 하셨는데 네. 그게 되게 길어진 거잖아요. 네.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집에 가자마자 수첩하고 연필을 양옆에 놓고 할머니 말부터 들리는 대로 다 써놓고 그다음 그 한국 TV에 그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한문은 약간은 배웠으니까 예. 쉬운 글자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막 공부했어요. 근데 3개월이 돼도 아. 글은 거사하고 말이 기등으로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6개월을 살아야겠다. 예. 그래서요? 근데 6개월이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애들이 그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집에서요? 북한에서요? 네. 아, 연락이 다 되는군요. 뭐 이렇게 저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연락을 했죠. 그 집에서 이렇게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 귀찮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을 하는데 이 남편이 그 전에도 잘해줬어요. 그 전에도 잘해줬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떠듬떠듬하는 말로 나는 지금 당장 돈 마음이 약해서 많이 못 부르고 1,000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 집에서 나 가난한 집이에요. 네. 동네에서 제일 못 사니까 장가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저를 샀어요. 아, 네. 16,000원이 그 한국 돈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중국 돈 16,000원은 어마어마하게 예. 큰 거였고 이 집에서도 그 돈이 없어서 빚을 진 상태였어요. 예. 그저 몇 달 살다 보니 다 알잖아요. 예.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인데 정말 제가 매일매일이 재수롭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 16,000원 그 사람이 안쓰럽고 야, 저 바보 16,000원을 왜 내는 거야 이러면서 나는 6개월이 안식처를 그래서 난 3,000원 받아서 만족한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해주니까 저놈이 좀 나한테 좀 못되게 굴면 내가 어느 날 도망쳐도 양심에 그런 말이 진짜더라고요.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난 더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석 달이 지났는데 못 도망쳤는데 애들한테서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만들지? 나는 지금 지상이 가져 이 돈을 만들어서 빨리 애들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이걸 쓰고 막 고민하는데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그럼 돈 1,000원 달라. 내가 지금 돈 1,000원 없어서 이러고 있다. 우리 애들이 지금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저 그 애들 둘이 있다는 것도 말했거든. 돈만 있으면 보낼 수 있냐? 보낼 수 있다. 돈 달라. 근데 안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질렀는데 나가서 돈을 빌리다가 날 준 거예요. 저는. 어머머머.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남편에게 말하거든요. 그 돈 1,000원으로 날 산 거다 네가. 그 전에 16,000원 내겠으면 내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마음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북한에 보내려면 30%의 그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300원 더 달라. 그러면 기왕이 뭐. 그래서 1,300원을 받아서 보냈어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건 제약이다. 이 집 사람들하고 이러는 거. 정말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결국
그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됐고 네. 지금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다행이네요. 좋은 키 분 작고 만나서. 못생기고 막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네. 전원이 네, 내 네. 인생을 산 거죠. 네. 그러네요. 따님들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마음이 진짜 어려우셨겠어요. 따님들은 어떻게 한국에 얼마 만에 오게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3년 9개월이 됐더라고요. 애들하고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네. 고생했을까. 하나원을 거쳐서 나와서 또 돈을 벌어야 데려오잖아요. 하나 나왔을 때 빈손이거든요, 또. 진짜 저는 하나원 나와서 진짜 밥 한 번 하게 되면 하루를 먹고 다른 모든 부식물을 안 샀어요. 쌀은 거기서 주니까. 막 그래서 북한에서처럼 장 있잖아요. 그 장에다 이렇게 풋고추 같은 거 썰어놓고 밀가루 조금 풀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부침개처럼 부쳐서 그거 반찬해서 먹고 어디가 남이 공짜를 먹고 물건 나 남이 주는 공짜 있고 돈을 모으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6개월 만에 700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을 모으고 또 다른 같이 온 친구 내가 애들을 데리러 가겠다니까 친구들이 돈 또 모다 준 것도 있고 또 200만 원은 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애들 데리러 간 거죠. 그래서 애들 데려간 거죠. 네. 사실은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엄마가 용기를 내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선택 자체가 딸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다고요. 그 엄마의 선택도 너무나 이해가 가고 딸들 입장도 또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요. 다시 만나기 위한 잠시간의 이제 떨어져 있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따님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후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아이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예. 정말로 내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는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네, 네. 너 왜 공부 못하니 물어보니까 엄마 나는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그 이후로 외워지지가 않고 그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후로 제가 둘째 한 번도 공부 잘하란 말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진짜 애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딸이 둘이었는데 큰애는 그때도 좀 자립심도 강하고 중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얘는 그때 초등학교였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진짜 꼬리처럼 저 따라다녔어요. 잘 때도 이불에 꼭 같이 자고 네. 어디 나가면 꼬리처럼 따라다니고 한시도 그럴 때. 내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집에서 없어졌어요. 엄마가 중국에 갔더니 근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까. 그런 게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것이 그 아이들만 두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길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큰애가 그때 그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얘가 처음 그 일고등에 붙을 때 1학년에 올라갈 때 저하고 같이 돌아오면서 학교에서 오면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고 있었어요. 네. 오고 있었는데 얘가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나는 이제 중국에 가볼 거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나름대로 뭐 밥 먹는 건 걱정 안 했거든요. 아니 네가 왜 중국에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소리가 엄마 우리 동네에 뭐 어느 이모 우대 졸업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엄마 알지? 그러니까 우대 졸업하면 뭐 하냐? 나는 다른 세계를 보겠다. 이 나라에서는 나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똑똑해라. 내가 근데 얘가 진짜 어릴 때부터 한다면 하는 애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애를 잃겠다는 그때 위고심이 들은 거였는데 탈북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그때로부터 얘가 3학년 올라갈 때까지 3년 동안 계속 점잖은 거예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고민하셨어요. 네, 계속 고민하다가 그 3년 지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내가 중국에 가서 한 1년 동안 길을 닦으면 어떻게 애들 데리다가 같이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철없는 생각이었죠. 정말 그렇게 큰 대륙에 그렇게 많은 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받아줄 것이었고
오늘 밤 내 몸을 진짜 누일 것이 없는 거예요. 아, 참 그런 체험들이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이들한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없다 생각했는데, 예. 4년 만에 만나신 거죠, 네. 아이들을. 그게 아니더라고. 특히 막내는 네. 엄마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겠어요. 뭐 큰 딸의 일기장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근데 얘가 두만강을 건너면 우리 큰애가 자기 일기장을 앞뒤 페이지 뜯고 이렇게 속지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애들을 데리고 권명까지 갔는데 권명에서 나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엄마 이거 엄마 가져가라.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헤어져서 자기들은 또 다른 루트로 이렇게 이제 밀림을 헤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거든요. 또 뭐 그래요. 복잡하게. 그러게, 진짜. 그 저는 한국 여권이 있는데 아. 아이들은 아무 국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올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애들을 데려다 줬을 때 애가 그걸 나한테 맡겼어요. 네. 엄마가 가져다. 그건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정말 그때부터 제 자신감이 아예 없어진 게 저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진짜 제가 우리 애들이 그때 그 둘 다 컸으니까 그 저도 탈북 해봤지만 그 중국에서 봤지만 내일이 없고 딱 오늘 이 순간만 있으니까 네. 그 정말 처녀들을 막 그런 사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된 마음으로서 애들을 그런데 못 맡기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연길에 가서 애들을 거기서 강창 넘어서 받아서 그 대륙을 진짜 제가 그때 중국 지도를 하나 샀어요. 지금도 그 지도가 있는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네. 정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 아이 일기장 그다음 후에 그 아이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계획대로 와서 탈북 성공해서 아이들만 데리고 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그 아이들과의 그 갈등 또 새 가족과 아이들을 만난 것 네. 이 모든 것이 정말 혼란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 제가 정말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나는 정말 살아서 애들 만나고 애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고 정말 내가 강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어느 날 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아이들은 엄마인데 엄마니까 예. 어느 날 죽고 싶은 거예요. 아, 네. 너무 세상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네. 하셨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진짜 그 나만의 고민, 나만의 절망 이런 걸 위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에 다니면서 네, 그 평안과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자녀분들이 몇 살, 따님들이 몇 살이에요? 큰애가 32, 작은애가 30. 아, 중국에서 얻었던 아들이 이제 막내인 거죠. 네, 17살. 네, 17살. 며칠 지나면 또 18살. 네네네네. 그 따님들은 지금 다 마음이 좀 상처가 치료가 됐을까요? 제가 이제 둘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아, 시집을 갈 때 제가 아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늘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살았고 이 나만이 아니고 나처럼 위로받지 못하는 엄마들의 네.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네네. 아니 이 제목만 봐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만났는데 이별 방정식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엄마가 그 따님들과의 그 잠깐 동안의 이별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본인의 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투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책을
좋아하는 거하고 또 직접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아, 나 이 책 꼭 써야겠다라고 또 딱 마음 먹게 된 계기도 있으셨죠? 네. 그러니까 늘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런 나의 이런 갈등, 위로받지 못한 이런 마음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이렇게 많이 찾아서 읽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써주면 그냥 내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 생각에 부채질을 해준 건 그때 2013년도인가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미국인 작가가 쓴 건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쓴 거예요. 맞다. 예, 예.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미국인 작가가 쓴 건데 너무 아름답고 정말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이렇게 왜 한스럽기만 한가? 예. 슬픔도 아름답게 쓸 수가 없을까? 이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그려주는 사람이 없지? 그때 책을 꼭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따님한테 다 말로 못한 걸 또 이 네, 책을 네, 써서 네, 읽고 좀 따님이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됐을까요? 공감하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네. 많이 좋아졌어. 이해하려고 하고 또 점점 자기도 지금 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 좀 더 그러지 않을까. 아유, 잘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궁금한데 또 책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떤 책을 쓰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서 저희 시아버님이 국군 포로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군 포로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군 포로의 삶이 어떤 정말 처절함, 슬픔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희 그 두 따님한테 그 시아버님 사진도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아버님이 그 삶을 저처럼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어느 날 문득 50년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의 일 같겠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삶과 여성과 그다음 또 국군 포로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는 그런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에세이를 써보니까 에세이는 너무 내 삶이 다 다 밑바닥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 소설로. 소설을 쓰고 싶다. 그래서 진짜 사실은 문학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정말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나만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일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삶, 북한의 삶을 썼고 또 2부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읽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나 모를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는데요. 탈북 과정에 생사의 위험이 오가는 순간에도 두고 온 딸들 다시 만나고 또 상처 회복하고 한 가족이 되기까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